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학습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물리 엔진인 무조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어랩 소속 연구원인 이정운입니다.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What is 무조코 챕터에서는 무조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인스톨레이션 챕터에서는 자신의 데스크탑에 무조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단계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설치 부분은 단계가 많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조코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셨다면 오픈AI 짐에서 제공하는 무조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R Practice with 무조코 챕터에서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What is 무조코 챕터는 다시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인트로덕션에서는 무조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 Implementation with 무조코에서는 무조코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위에 띄우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RL 벤치마크스 with 무조코에서는 무조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강학습 벤치마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무조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조코는 멀티 조인트 다이나믹스 위드 컨택트, 한국말로 접촉을 포함한 다관절 동력학의 줄임말로 얼리얼 엔진처럼 물리 엔진입니다. 간혹 강학습을 미리 공부해서 무조코를 아시는 분들 중에 무조코가 특정 환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코는 말 그대로 물리 엔진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학습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무조코의 목적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성능의 로봇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데요. 원래 무조코는 유료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딥마인드가 무조코를 인수한 후 이것을 오픈소스화해서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무조코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코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물리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코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코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XML 파일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넣고 그걸 무조코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무조코가 제공하는 MJCF 언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언어를 바탕으로 무조코는 여러분들이 정의한 모델을 시뮬레이션 위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무조코에서 간단한 모델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XML 파일인데요. 이 XML 파일은 빨간 종류 매체 위에 녹색 코가 올라간 모델을 정의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무조건에 전달하면 오른쪽과 같이 모델이 띄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XML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태그를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월드바디 태그를 선언하셔야 되는데요. 무조코가 모델을 구축할 때 제일 먼저 찾는 태그가 바로 이 월드바디 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바디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무조코가 여러분들이 정의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제 월드바디를 선언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모델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example이라는 이름의 제가 바디 태그를 한번 선언을 하였는데요. 이 바디 태그 안에 우리가 정의할 모델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태그를 선언해야 하는데요. 우선 지오메트리 네임 레드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육면체를 선언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박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즉 크기의 경우에는 0.2, 0.2,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20cm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색깔을 정의할 차례인데요. RGBA
이곳에 이제 숫자를 넣으면 이제 색깔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RG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GB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A 같은 경우가 이제 투명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제 A가 이제 0으로 갈수록 이제 물체가 투명해지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한 게 아니라 이제 투명하지 않는 이제 빨간색 정육면체를 이제 만들고 싶기 때문에 A를 1로 설정해서 결국에는 1, 0, 0, 1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빨간색 정면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9를 선언을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레드박스랑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9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오메트리 태그 안에 제가 타입을 따로 선언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 경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지오메트리 태그에서 제가 만약 타입을 따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엣진에서 이제 9로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 XML 파일을 이제 부조코에 전달해서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모델을 띄워볼 것입니다. 먼저 무조코 이제 MJ 모델 from XML string 이 메소드에 아까 정의한 이 위쪽에 보시는 이제 XML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무조건은 캐네마틱 트리를 형성해서 그걸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구도체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MJ 데이터 메소드에 이제 반환된 아까 반환된 이제 모델을 넣어서 이제 또다시 데이터를 얻게 되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에 띄워진 모델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조건.렌더러에 모델을 넣어서 이제 렌더러를 생성한 다음 이 렌더러를 활용하여 이제 모델을 지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모델이 변화를 이제 보고 싶다면 이제 무조건.mj 포워드에 이제 모델하고 아까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내부에 있는 다이나믹스에 따라 이제 데이터가 변하게 됩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미리 선언한 이제 XML 파일에는 변화를 주는 외력이 따로 추가를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제 오른쪽처럼 계속 그림이 계속 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무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델을 띄워보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정보는 제가 아래 남겨드린 이제 무조건 다큐멘테이션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무조건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유명한 강학습 벤치마크 이 6개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강학습 벤치마크들이 이제 무조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이제 이런 벤치마크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DN 컨트롤입니다. 이제 DN 컨트롤은 이제 무조건을 기반으로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오픈 소스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무조건가 이제 딥마인드가 인수한 후에 그걸 이제 오픈 소스에서 풀었댔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무조건을 활용해서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DN 컨트롤도 함께 만들어서 이제 오픈 소스화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DM 컨트롤은 다양한 태스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스테이트와 이제 액션이 모두 연속적인, 즉 continuous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많은 실습들, 즉 오픈AI, 짐에서 제공하는 많은 실습들이 보통 디스크리트였는데요. 이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이제 continuous 태스크들을 통해서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 컨트롤은 이제 벡터 스테이트와 이미지 이제 두 가지를 스테이트 정보로 제공하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 이제 스테이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N 컨트롤 GB입니다. DN 컨트롤 GB는 이제 DN 컨트롤 기반으로 만들어진 좀 더 강학습의 일반화, 즉 제너라이제이션에 특화된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아까 DM 컨트롤이 이제 벡터 스테이트와 이미지를 둘 다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M 컨트롤 GB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만 스테이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 즉 우리가 임의로 정한 스테이트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된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유용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학습하는 분야를 비주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강학습을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한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인다 했을 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스테이트 정의하는 거는 너무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이미지만 주고 이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적절한 특징을 추출하도록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강학습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매우 유용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이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 환경과 매우 다른 환경을 보게 되면 이게 도메인 갭에 의해서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M 컨트롤 GB의 목적은 이제 이미지를 스테이터라는 이제 비주얼 아래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여러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이제 강건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DM 컨트롤 GB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이제 테스트하는지를 한번 예시를 잠깐 보면은 이제 학습은 저렇게 이제 왼쪽처럼 정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처럼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배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카메라 포즈를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의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강건함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슈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제 DM 컨트롤이나 아니면 DM 컨트롤 G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봇슈트는 실제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매니플레이셔널 모델로 제공을 합니다. 로봇슈터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이제 로봇 모델과 그리고 9개의 태스크를 제공을 하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판다, 자코, 키노바, UR5, 이제 벡터 등이 있고 이 태스크로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박스를 짚고 움직이고 아니면 이제 저렇게 물건들을 조립하는 그런 태스크가 주어집니다. 로봇슈트도 이제 DM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 스테이트와 이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이제 스테이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로봇슈터가 이제 파일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 어드로이트 핸드 이 벤치마크는 로봇 손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한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보이시는 모델은 이제 섀도우 핸드라고 런던 섀도우 로봇 컴퍼니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저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거의 저거 하나에 거의 1억에 육박하는데요. 아드로이트 핸드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보신 것 같이 이제 저렇게 이제 문을 열거나 아니면 망치를 들고 저렇게 못질을 한다든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에 펜이 떠 있잖아요. 저 공중에 펜이 결국에는 로봇이 자신이 들고 있는 펜을 움직여서 저 포즈로 움직이는 게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녹색 지점으로 한 파란색 공을 움직이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어드로이트 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스테이트로 제공하진 않고요. 오직 벡터 스테이트만 제공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관절들의 위치나 그런 포즈가 이제 스테이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랑카 키친입니다.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DM 컨트롤이나 아니면 로봇슈터와는 좀 사뭇 목적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벤치마크들은 이제 각 태스크마다 이제 목적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카 키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가 이제 여러 개가 되겠는데요. 이런 분야를 강학습에서 멀티태스크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벤치마크에서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보신 것 같이 전자레인지 열거나 아니면 주전자를 옮기고 이제 오븐을 켜고 그리고 저 위에 선반을 여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벤치마크는 이제 로코 무조코인데요.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로봇을 에이전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벤치마크입니다. 로코 무조코는 이제 사족 보행, 그다음에 이족 보행 로봇이나 이제 스켈레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움직이는 로봇을 강학습으로 학습시켜보고 싶으신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코 무조코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What is 무조코 챕터의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챕터에서 이제 무조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이제 실제로 무조코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띄워보는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조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강학습 벤치마크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학습의 연구를 한다. 그럴 때 뭐 그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강학습 연구를 하실 때 알고리즘 자체, 뭐 SLC나 DGP나 TD3라는 것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환경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강학습 벤치마크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알고리즘은 그냥 SAC나 뭐 TD3나 뭐 DDP를 사용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특정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리얼에서 그게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무조코에서 여러분들이 태스크를 이제 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조코를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제 무조코 설치는 이제 보신 것 같이 총 7개의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게 이 수업은 이제 콘다, 그 다음에 토치 비전, 그리고 토치 오디오, 코다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이제 수업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습에서 사용된 이제 컴퓨터는 이제 아래 맨 밑에 있는 문장 있는 버전들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토치 같은 경우에는 1.13.1, 토치 비전 같은 경우에는 0.14.1 버전, 그리고 토치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0.13.1, 코다는 11.4, 그리고 우분투는 20.04 버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무조코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무조코 라이브러리를 제가 표시한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난다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래 압축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운로드한 저 압축 파일을 이제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무조코라는 이름의 이제 숨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숨긴 폴더는 보통 여러분들이 GUI에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숨긴 파일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무조코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만들어진 무조코 숨긴 파일 폴더 안에 이제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이제 압축 파일을 푸시게 되면은 이제 보신 것 같이 무조코 210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압축 파일을 다운받고 이제 폴더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압축을 푸는 이제 무조코 설치해서 가장 쉬운 단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커맨드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이제 까다로운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따라오셔야 문제없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시는 이 과정은 이제 무조코에서 사용하는 환경 변수를 이제 배시 파일 안에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조코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제 .bash 파일을 열고 이제 아래 제가 입력한 4개의 커맨드를 bash 파일 안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bash 파일 또한 이제 숨긴 파일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숨긴 파일 표시를 했잖아요. 그걸 표시를 한다면 이제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시 파일 안에 아까 4개 커맨드, 즉 환경변수 설정을 다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고 터미널을 키신 후에 이제 source.bashrc 커맨드를 이제 저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 같이 저렇게 문제없이 끝났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무조코에서 환경 변수를 제대로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조코 파일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아래 제공하는 이제 모든 커맨드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그 터미널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걸 한 번에 쭉 긁어서 이제 놓고 다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커맨드를 하나씩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무조건 파일이라는 저렇게 콘다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걸 저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상 환경에서 저희는 무조건 파일을 다운받고 이제 컴파일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굳이 콘다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PC에 이제 로컬로 다운받게 되면은 이미 깔려있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호환이 맞지 않아서 무조코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콘다 가상 환경에서 무조코를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래 커맨드를 이제 모두 입력을 하시고 이제 문제없이 끝나셨다면 이제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컴퓨터가 다시 켜진다면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무조건 파이 콘다 가상 환경을 다시 실행한 후에 이제 무조건 파이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이제 아래 커맨드를 이제 다시 하나씩 넣어서 입력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ython 3 setting state py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초록 평면 위에 회색 경유면체가 이제 나타난다면 이제 무조코가 여러분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까지 문제없이 많이 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조코를 제대로 설치하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실 때는 다시 인스톨레이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강학습 실습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무조코를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제가 아까 와디즈 무조코에서 소개해드린 강학습 벤치마크들을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무조코를 설치했을 때 오픈AI 짐에서 제공하는 무조코로 만들어진 환경들을 활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버뷰에서는 이제 오픈AI 짐에서 제공하는 강학습 환경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태스크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부족한 환경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오픈AI 짐 API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무조건 환경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뤘지 직접 이제 강학습 코드를 돌리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 다음 섹션이 이제 코드 베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 다뤘던 이제 FAC와 DDPG, TD3를 이제 무조건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 베이스를 제공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앱 섹션에서는 이제 혹시나 본인 컴퓨터에 무조건을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콜앱에서 무조건 환경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셨다면 이제 오픈AI 짐을 통해서 이제 아래 5개 환경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각각 이제 호퍼, 하프치타, 워커2D, 엔트,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모두 아까 DM 컨트롤처럼 이제 연속적인 이제 컨티뉴어스 태스크를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환경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퍼입니다. 호퍼 같은 경우에는 액션 스페이스는 이제 3차원의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1차원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호퍼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제 짐 메이크 안에 이제 호퍼 v2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프치타입니다. 하프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스페이스가 6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7차원이고 불러오는 거는 아까 호퍼처럼 이제 짐메이크 안에 하프치타 v2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워커2D입니다. 워커2D 또한 이제 6차원의
액션 스페이스와 17차원의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불러오는 방법은 gmake를 한 다음에 worker2d 빼기 -v2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엔터입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차원의 액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차원의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불러오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이 하고 다만 이제 엔터 v2의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스페이스는 17차원인데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76차원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총 5개의 이제 무조건 환경들 중에 휴머노이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똑같고 그냥 이름을 휴머노이드 v2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환경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환경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코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번 학기 이제 오픈AI 짐을 활용해서 이제 실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매우 익숙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조가 이제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선 짐 메이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환경을 불러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프치타 v2를 한번 불러와 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env 리셋을 통해 이제 환경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1000스텝 정도 환경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v 액션 스페이스 샘플을 통해서 이제 환경으로부터 임의의 액션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션을 이제 env 스텝 안에 넣으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아웃풋은 이제 observation, reward, done, info인데요. 이건 이제 기존의 이제 오픈AI 짐의 환경들과 이제 동일한 구조인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돈이 true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에피소드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env 리셋을 통해 이제 환경을 초기화합니다. 설정한 스텝이 끝난 후에는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env close를 선언해서 이제 환경을 이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픈AI 짐에서 이제 무조건 환경을 불러오는 방법과 이제 코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제 강학 코드를 짜서 한번 돌려보세요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 환경에서 여러분이 수업에서 배우고 다뤘던 이제 SAC, DDPG, T3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이제 코드 베이스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제 제작은 보신 것 같이 제가 2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촬영되는 오늘 기준에서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도 이제 문제없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 베이스를 빌드하는 방법과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t 클론으로 이제 코드를 불러오고 이제 아래 3개의 커맨드를 이제 각각 터미널에 입력해서 이제 환경을 세팅을 합니다. 콘다 환경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부조건 파이에서 이제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콘다를 만약에 깔아서 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콘다에서는 부조건 라이브러리가 컴파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빌드 과정이 끝난 후에는 이제 아래 스크립트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3개의 알고리즘 실행하는 스크립트는 보신 것 같이 이제 거의 일치하는데요. 다만 이제 S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테터 크리틱에서 이제 엔트로피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템퍼레처를 나타내는 그런 변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할 때 적절한 변수를 설정해서 이제 코드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습이 끝나면 이제 학습 결과를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2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tools.py 라는 이 파일을 통해서 이제 학습 결과를 CSV 파일로 이제 만들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여러 번 돌리시면 여러 개의 로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tools.py는 이런 여러 로그 파일을 다 합쳐서 하나의 CSV 파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 이후에는 plot.py를 실행시켜서 비교하고픈 알고리즘들을 그대로 그래프로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 만약 SAC, 이제 DDPG, 이제 TD3를 비교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보신 것 같이 이제 알고 뒤에 SAC, 이제 DDPG, TD3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전 실습은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제 무조코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실습인데,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어 스펙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관련 문제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무조코를 설치할 수 없는 학생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런 분들도 이제 무조건 환경에서 강학습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보이시는 저 스크립을 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코렛 쉘에 이제 그대로 넣고 돌리시면 되는데,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제 실수가 나서 못 돌리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코드 베이스를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이제 먼저 일단은 콜앱을 켜시고 이제 노트 열기 항목으로 이제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URL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곳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아래 보이신 것 같이 부족코 콜앱.ipynb 라는 파일이 보이실 건데, 이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코를 돌릴 수 있는 ipynb 파일을 이제 이렇게 바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ddpg, sac, td3가 알고리즘으로 제공이 됩니다. 본인 컴퓨터에 무조건 실행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실습을 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조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무조건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정훈이고요. 만약에 강의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이나 순수하게 강학습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실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아래 주소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